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평소에 저도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연을 듣기 시작한 것이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였거든요. 결혼 전에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고부 갈등이랄지, 시댁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식구들 사이에 주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도록 어디 얘기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삭히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연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지금은 꾸준히 애청하는 한며의 구독자가 되었네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고부 갈등이니, 나쁜 시어머니니, 그런 건 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이고,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과장된 일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연을 들어봐도 시댁 이야기나 시어머니 시집살이 스토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걸 보면 고부 갈등이라는 게 발의 차일 만큼 흔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평생 동안 전혀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과 가족을 꾸리면서 제게도 시댁 식구가 생기고 저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만사태평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욕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결혼을 하기 전부터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았네요.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세한 업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현재 식품 생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 식품개발실에서 식품 개발 관련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제 뜻을 위해 작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네요. 몇 년 전 제가 지금의 회사로 자리를 옮기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원래 운명 같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일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과 평생의 연을 만들게 된 게 새삼 신기하기는 하네요. 진우 씨는 원래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의 하청회사 직원이었던 진우 씨는 그때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본청 직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다 싶은 억지 요구에도 매번 기분 나쁜 내색 하나 없이 일 처리를 잘 하더라고요. 적당히 손해를 감수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회사 이익을 잘 챙겨가며 장기적으로 손익 계산을 잘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완 좋은 직원이었고, 제게는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동료였네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 처리도 깔끔하고, 회사에 애정도 많은 것 같고, 가끔은 그 회사에 있기는 좀 아까운 사람이다 싶은 생각까지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사장이 된다면 정말 탐이 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저 일로 만난 사이에 그리 깊은 인연도 아니었고, 이직을 한 뒤에는 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재회는 조금 일찍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작은 회사로 옮기다 보니 제가 여기저기 도움 구해야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대기업을 잘 다니던 제가 갑자기 영세한 회사로 옮기게 된 사정이 궁금하시겠죠. 사실 제가 옮긴 그 회사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식품회사였어요.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부터 운영하셔서 지금껏 열심히 키워오신 곳이었죠. 남들은 이름도 모를 만큼 작고 영세한 곳이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는 인생의 전부라 생각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키우셨던 것을 보고 자랐기에 저에게도 의미가 깊은 회사였어요. 애초에 제가 식품공학 전공을 하고 식품회사를 다녔던 것도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가족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게 될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계획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는 저도 어렸고, 부모님도 젊으셨으니 그 시기가 그렇게 일찍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기는 생각보다 더 일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몇 년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아버지는 결국 쉼없이 달려오셨던 일상을 조금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30 나이에 일찍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겁이 먼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대학 졸업 후 몇 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왔지만 사실 저는 아직 배울 게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동안 제품 개발 쪽에만 있었기에 회사 경영은 제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제 뒤에 계셨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버지 대신 회사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저는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열심히 일구신 회사이지만 사실 당시 회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힘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당시 회사 사정이 어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게 하청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대기업들처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만한 여유도 많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어느 순간부터 근근히 버텨오는 지경이 되겠죠. 저희 회사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빚이 있는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탈출구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아직 경영에는 자신이 없지만 제품 개발에는 일가견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란 의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결국 저는 그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이 바로 진우 씨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니 괜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일을 막 시작했던 터라 저 스스로도 제가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진우 씨는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작은 회사로 옮긴 제 사정을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제 속을 알아주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의욕이 넘쳐 보여 좋다며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말해줬죠. 솔직히 당시에는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진우 씨의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꽤 힘들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나서긴 했지만 혹시나 일을 벌렸다가 피해만 더 키울까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영도 너무 어려웠고 혹시 모를 리스크도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빚만 잔뜩 탈린 회사를 떠넘겼다고 미안해하시는 부모님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많이 힘들었네요. 그런 상황에 진우 씨의 도움을 받게 되고
제게는 정말 많은 힘이 되었어요. 진우 씨와 저는 그 이후로도 일적인 도움을 받으려 자주 만나왔고, 어느 순간 일을 떠나서도 자주 만날 만큼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전에 제가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본청과 하청 관계라 그리 막역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비슷한 입장이라 생각했던 진우 씨가 제게 더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일 얘기와 일상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어느새 동료처럼, 친구처럼 그런 사이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마음이 커졌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진우 씨와 이렇게나 깊은 관계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떠나서 당시 직원들과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제 입장에 혹여나 일에 피해를 끼칠 만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일로 만난 사람이니 일로 끝내야 한다 생각했던 제가 진우 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게 저로서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 많고 잘 통하던 젊은 남녀가 언제까지 애정을 숨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깊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우 씨에게 신뢰감을 느꼈던 저는 그제서야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모두 고백했어요. 진우 씨, 사실 나 그 회사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회사 대표님이 우리 아버지셔. 지금은 아버지가 아프셔서 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못했어. 그래도 늦게 말해서 미안해. 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실을 숨겼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관계에 속이는 게 있다는 게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죠. 너무 늦게 꺼낸 이야기에 혹시나 진우 씨가 섭섭하거나 속상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에 진우 씨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아영 씨가 갑자기 이직한 것도 궁금했고, 일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신기하긴 했었어.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대표라니. 상상도 못했네. 왜, 내가 회사 대표라서 좀 그래? 다르게 느껴져? 당연하지. 그 나이에 대표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게 느껴지지. 내가 회사 대표님이랑 겸상해도 되는 거야. 와, 나 엄청 성공했다. 그치? 그게 뭐야 물결표. 나는 솔직히 진우 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워서 말할 때까지 계속 고민했단 말이야. 괜히 걱정하거나 기분 나쁘기라도 할까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이제라도 말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혼자 힘들었겠다. 사실 저는 내심 다른 걱정도 했었어요. 혹시나 이 남자가 우리의 상황을 놓고 계산을 한다거나 자격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이전부터 봐왔던 진우 씨라면 그런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남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허세나 자격지심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는 정말 그런 것 하나 없이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저를 회사와 별개로 생각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밖에서 저희 집이나 사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덕분에 제가 남들에 비해 여유롭게 사는 것은 맞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유하다거나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만 듣고 저를 다르게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재벌 2세 아나무인 외동딸이라도 되는 양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싫었던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 얘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그냥 자영업을 하신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진우 씨 앞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사정이 어떤지, 재산이 얼만지, 진우 씨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 그런 걸 한 번도 궁금해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하며 더 깊게 알게 된 진우 씨는 제 생각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승진이나 연봉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일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진우 씨는 자기 일에 애정을 가지고 언제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면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진우 씨는 여전히 탐이 나는 인재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저희 회사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이제 막 제도약하려 발버둥치는 상황에 무턱대고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기반을 닦아놔야 당당히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진우 씨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 덕에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1년 만에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다음 분기에는 몇 년 만에 신입사원들도 뽑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회사의 구조를 바꾸고 젊은 인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지에 신경을 쓰려 노력했어요. 젊은 층에서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때문이겠죠. 저도 직원이었기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대기업 수준의 빵빵한 복지를 보장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저의 노력을 직원분들도 알아주셨는지 저희 회사의 복지는 순식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다음 해에는 지원자가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맡게 된 지 3년 만에 회사는 성장 단계를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제품이 성공을 하며 아버지가 남겨두셨던 회사 부채는 모두 정리되었고 앞으로 다른 제품 개발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더 잘해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걱정한 것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었네요. 저의 노력에 부모님 다음으로 축하해 주었던 것이 진우 씨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면서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이제 저희 회사도 꽤 괜찮은 중소회사가 되었고 저는 진우 씨를 회사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 평소 친환경적 식품 개발에 관심이 많았잖아. 우리 회사에서도 앞으로 그쪽 연구를 좀 해볼까 싶어. 아무리 회사가 성장했고 이직을 하며 연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부하 직원으로 들어오는 일이 달갑겠어요. 그게 아무리 성격이 좋은 진우 씨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진우 씨는 저의 제안을 아주 가감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스카웃이 아니라 다음 채용 시기에 직접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겠다고 말이죠. 우리 사이가 쌓인 만큼 오해받을 수도 있다며 조심하겠다는 진우 씨를 보고 저는 내심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진우 씨가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며 저희는 점점 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던 저도 진우 씨를 만난 뒤로는 결혼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도 그 과정까지 오기에는 서로를 알아갈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을 만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서로에게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평생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저는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양손 가득 준비한 선물들을 챙겨 진우 씨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들 자기 다 좋아할 거야. 하지만 환영받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남자친구 말과 달리 들어간 집 안의 분위기는 사뭇 썰렁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손님이라는 생각보다 불청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진우 씨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한산 가득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제가 받은 상은 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반찬 투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핏 봐도 제가 온다고 애써 신경 쓰신 느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기분 탓이 아니었는지 식탁을 본 진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손님이 왔는데 신경 좀 쓰시지. 뭐가 어때서 그래? 왜, 뭐 못 먹는 거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거 나물도 방금 무친 거야. 먹어나 보고 얘기해 물결표. 그래도 손님 오는데 고기도 좀 굽고 그러지. 이건 평소랑 다른 게 없잖아. 아니, 무슨 나라님 오시는 것도 아닌데 야단을 떨어야 하니? 이것도 잘 차린 거야. 아영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괜히 네가 더 난리야. 국 식기 전에 얼른 먹기나 해. 제가 아무 말 않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더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자꾸만 옆에서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가 더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차려주신 거니 저 역시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 싶었던 것은 그 이유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와 진우 씨가 어머니를 도와 상을 치우니 어머니가 진우 씨 여동생에게 과일을 내오라고 시키시더군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가 과일과 칼을 들고 제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눈치 없이 보고 있었더니 어머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 과일 깎을 줄 모르니? 왜 보고만 있어? 그제서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았던 저는 묵묵히 과일을 깎았습니다. 처음 간 집에서 과일을 깎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감사히 먹었다는 의미에서 그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분이 상했던 것은 어머님의 행동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걸 시어머니가 손등을 탁 치시며 나무라시는 걸 보니 제게 그걸 시키시는 의미가 무엇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과일을 깎는 동안 어머님이 제게 여자의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여자는 하늘이고 남자는 땅이다. 니들 둘이서 결혼을 하면 아영이 네가 남편을 잘 챙기고 성심성의껏 섬겨야 해. 지금도 여자가 과일을 깎아야지 남편을 시키고 그러면 되겠니? 애초에 남자들이 부엌 들락거리고 그러는 게 정말 볼썽사나운 거야. 옛날부터 음과 양이 있듯이 여자 남자 할 일이 다른 건데 요즘 사람들은 돈 번다고 유세를 부리는지 그렇게들 남자를 부려먹고 말이야. 남자가 요리를 한다고 앞치마 입고 설치고 아휴, 나는 내 아들 그러는 꼴 못 본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는 아빠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이혼했으면서 아영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심지어 딸도 있으면서 너랑 네 아빠랑 같니? 그리고 나도 아영이가 내 딸같이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지. 아영이 너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을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아버님이 가부장적이시고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참다 못하셔서 자식들 대학 보내놓고 바로 이혼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가부장적인 시아버지가 싫어서 이혼하셨던 시어머님이 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가부장적이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처음 뵌 어머님 앞에서 제 할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보처럼 내내 수긍할 수도 없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색하게 웃는 것 말고는 제가 달리 도리가 없었어요. 네가 집에서 살림을 얼마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일 깎는 걸 보니 영 못 배우지는 않았나 보구나. 그걸 보니 내가 내심 마음이 놓이네. 물결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영이 너도 결혼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개념 없이 그렇게 남편 부리지 말고 웬만한 건 다니가 알아서 하고 그래야 한다. 솔직히 남자들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니.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좀 쉬어야지 안 그래? 아, 근데 아영이 너는 어디 회사 다니니? 저요? 저도 그냥 식품회사 다녀요. 어머, 너도 식품회사 다니니? 어디 다니는데? 그냥 작은 회사예요.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영이는 대기업 다녔었어.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잖아. 나 하청 다닐 때. 그래? 근데 뭐 지금은 똑같이 작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니? 근데 작은 회사라도 다 같은 건 아니긴 하지. 우리 진우 다니는 회사 너도 아니? 그 회사가 요즘 잘 나간다잖니. 물결표 확인 같은 일 한다니까 너도 알겠지? 제가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걸 모르시는 어머님은 제 앞에서 아드님의 회사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대표가 남자라 생각하시는 모양이셨어요. 이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전에 다니던 곳보다 돈도 많이 주고 무엇보다 회사 복지가 참 좋더라. 대기업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물결표 저번 달에도 상여금 받았다고 했나? 일 잘한다고 일일이 챙겨주고 그런 데가 어디 흔하니? 대기업도 그렇게는 어렵지. 게다가 가족들 경조사마다 상품권도 나오더라. 내가 그래가지고 내 생일날 백화점 가서 화장품 샀잖아. 역시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지. 진우 씨가 좋은 회사 다녀서 어머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한 소리를 솔직히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여기는 아주 천국이지. 거기서 잘리지만 않으면 아주 평생 다녔으면 좋겠다니까. 아유. 근데 아영이 너도 그런 회사 다니면 좋을 텐데. 대기업 다니던 애가 어쩌다 작은 회사를 들어갔어. 잘린 거니? 뭐 문제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어머 너도 팔자 좋다. 일개 직원이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물결표 호호호. 회사도 작다면서 비전도 없는 그런 작은 회사 뭐하러 그리 열심히 다니니? 차라리 너도 열심히 해서 우리 진우 다니는 회사로 이직해라. 하긴 그게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진우 봐서 뽑아줄 수도 있잖아. 물결표. 남자친구의 회사와 비교하며 저를 무시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는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려도 걱정이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저희 회사를 좋아하신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전 회사를 다닐 때는 이유 없는 야근도 많고 추가 수당은커녕 보너스 한 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저희 회사는 야근도 없으면서 보너스가 나온다고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안 경조사에 나오는 상품권 같은 작은 복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회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어머니가 과한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백수 여동생의 취업을 부탁하셨다네요. 물론 남자친구 선에서 정리되어 저는 그 일을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자기 상황 비밀로 하자. 자기가 회사 대표인 거 굳이 말씀드릴 필요 있겠어? 응, 그게 왜?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래?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엄마가 자식을 너무 아끼시는 나머지 가끔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 나한테도 그렇고 내 동생한테도. 엄마가 우리 회사 좋은 것 같다고 동생도 입사시켜주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걔는 애초에 식품 관련 전공도 아니고 이쪽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는 그냥 내가 다니는 회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리고 꼭 동생 때문만 아니라 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엄마 성격에 내가 자기 밑에서 일한다는 걸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또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저는 어머님이 생각보다 가부장적이신 걸 느꼈어요. 남자친구가 설명했던 것보다 심하시다 싶더라고요. 회사 사장은 당연히 남자일 것이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여자가 집을 해온다고 하면 아들 기죽인다고 한 소리 하실 게 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조용히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제가 집을 해간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반반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말 반반 결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기에 집을 제가 해오게 된 거였죠. 대신 혼수는 모두 남자친구가 하고 결혼 준비는 정말로 반반 하기로 했어요. 마음 넓은 남자친구도 그런 일로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양가 부모님께 그런 사정 대신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때문에 예물이나 예단 같은 자잘한 것들은 모두 생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랬어도 저희 집에서는 사위될 사람에게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주신다 하셨지만, 예물, 예단과는 별개였어요. 그런 상황에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지나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제게 남다른 기대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 몰래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셔서 자꾸 결혼 준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바지 음식이며 예단이며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솔직히 반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걸 바라시나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시면서 바라시는 게 많으시구나 싶었던 저는 웬만해서는 어머님을 맞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따로 말도 안 하고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어머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런지 듣다 정말 너무한다 싶은 일이 이씨 벌어졌네요. 그래,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하고, 아영이 너 혼수 보러 언제 갈 거니? 너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했지? 혼수는 진우 씨랑 천천히 보려고요.
어머, 너 여태 아무것도 준비 안 했구나. 혼수는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왜 바쁜 남자를 고생시키니? 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물결표 그러지 말고 너랑 나랑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오자꾸나. 주말에는 내가 바쁘니까 안 되고 평일 언제가 괜찮니? 남자인 아들은 바쁘니까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어머님은 똑같이 회사 생활하는 저더러는 평일에 시간을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평일은 곤란한데요. 저도 회사 다녀서요. 다음 주 주말이 어려우시면 아예 그 다음 주에 뵐까요? 그렇게 계속 미뤄서 언제 다 하니? 너 결혼 안 할 거니? 그리고 주말에는 니들 집 보러 다녀야지. 그냥 평일 며칠 빼서 다녀오자. 어머니, 평일에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그럼 저녁에 뵐까요? 빠르면 5시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해 떨어지고 어딜 돌아다닌다고 그래. 너 정말 답답하다. 그냥 휴가를 쓰던가 뭐 반차를 내던가 그래라. 작은 회사라 그런 것도 안 되니? 지금 회사가 바쁜 시기라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좀 힘들겠는데요. 아니 너는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만둘 회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요령껏 좀 해라.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자. 너 결혼하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진우 내조나 열심히 해라. 회사에서 우리 진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보니까 진우가 승진하고 애가 그만큼 바쁜가 보더라. 걔는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집에서 내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일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 말씀은 좀 그렇네요.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 너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네. 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 덜어 내조나 하라는 거야. 여자가 괜히 사회생활 한다고 콧대만 높아져서는 이러지. 너 비전 없는 그런 회사 다닐 바에는 그냥 네 남편 내조나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시간도 못 빼면서 나중에 우리 애 밥도 안 챙기려고 그러니? 여자가 무슨 출근을 한다고 야단을 떨어? 뭐하러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그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남편 내조나 해. 무슨 욕심에 결혼도 하고 일도 하려 그래? 하려면 하나만 해. 네. 그럼 결혼 안 할게요. 저도 여태 참았던 게 터졌는지 저도 모르게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벌써 30 다 넘어서 노처녀 주제에 네가 우리 아들 놓치면 어디 시집갈 자리나 있겠니?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좋은 신부감 많다. 네 손해지 뭐. 사실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만 보고 하는 결혼이라지만 이래서는 제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파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굽히고 들어가야 할지 생각보다 결정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얘기를 전해 들었나 봐요. 그 일로 집안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영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그동안도 엄마가 너 계속 괴롭혔다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나한테 넘기고 신경 쓰지 말지.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며 속상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왕 참는 거 끝까지 참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못 참은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어머니의 만행에 화가 났는지 결국 제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라고요. 나도 열받아서 엄마한테 따지다가
다 말해버렸어. 아쉬워야 하는 건 우리 쪽인데 뭘 믿고 자꾸 그러시냐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영이 너라는 거 듣고는 우리 엄마 너무 놀랐는지 졸도까지 했어. 뭐? 어머니 괜찮으셔? 걱정할 건 아니고 너무 흥분해서 순간 혈압이 올랐나 봐. 엄마 손으로 그런 며느리 놓쳤다고 생각하니 놀랄만도 하겠지. 지금은 괜찮다 못해 너무 쌩쌩해서 문제야. 내가 말해서 너한테 연락은 못 하시는데 자꾸 너한테 찾아가야 한다고 지금 난리야. 제가 아드님이 다니는 그 좋은 회사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어머니가 여러모로 충격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졸도까지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정을 모르셨을 때는 저더러 아쉬워하지 말라며 비웃으시더니 사정을 아시고는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안달복달 하셨네요. 그래도 당장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당분간은 뵙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아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 줄을 몰라보고 그런 헛소리를 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가. 미련한 여편네 소리다 생각하고 잊어주면 안 되겠니? 저보다 아드님이 아까우신 거 아니셨어요? 정말 저랑 결혼시켜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소리니 물결표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해다오. 니들 결혼하면 나는 일절 아무 소리도 안 하마. 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물으마. 니가 싫으면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 그냥 니들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시댁에 뭐하러 오겠어. 물결표 내가 다 약속할 테니까 시집살이고 뭐고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 물결표 나 정말 정신 차렸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이야. 어머니는 제게 애걸복걸 하시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겨우 말릴 정도였어요. 어떻게 내가 사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바뀌시는지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내심 다행인가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결혼을 했어도 문제겠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신다니 저도 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덕분에 저희는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어머님 덕분에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약속하신 대로 저한테 시집살이 하나 없이 정말 잘 대해주시거든요. 처음 뵈었던 날 손님 대접도 안 해주시며 심지어 설거지까지 시키셨던 분이 이제는 저희가 시댁을 갈 때마다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지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아영이 왔구나. 물결표 내가 아영이 너 좋아하는 새우장 담아놨어. 네가 저번에 그게 맛있다고 한 게 기억나서 한번 해봤다. 실컷 먹고 집에 갈 때 좀 가져가. 아유. 근데 아영이 좀 야윈 것 같네. 너 요새 밥은 잘 챙겨 먹니? 아, 그래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잘 챙겨 먹을게요. 아니, 바쁜 애가 그걸 어떻게 다 신경을 써. 진우야, 너는 대체 뭐 하니? 결혼하고서 너는 얼굴이 핀 것 같은데 아영이 얼굴은 왜 이래? 우리 아영이가 어떤 애니? 수십 명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바쁜 애가 어떻게 사소한 걸 다 일일이 챙기겠니?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 해야지. 너는 대체 뭐 하느라 바빠서 네 와이프를 이렇게 방치를 해? 아휴 진짜 속상해 죽겠어. 엄마, 우리 같은 회사 다녀. 나도 바빠. 나도 살 빠졌어 엄마. 너는 티도 하나도 안 나는구만 무슨. 그리고 직원이랑 사장이랑 똑같니?
사장님이 평안해야 밑에 직원들도 평안한 거지. 아무튼 간에 네가 평소에 잘 좀 해. 엄마 속상하게 좀 하지 말고 아유아 형아왜 서 있어. 얼른 가서 밥 먹고 낮잠 좀 자라. 너 덮으라고 내가 새 이불까지 사놨어 물결표. 이젠 이전의 어머님이 아니세요. 시집살이 겪을까 걱정했던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님은 제가 큰 일을 해야 한다면을째 걱정이 먼저세요. 덕분에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사는 신세가 되었네요. 어머니도 저희 덕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다짐해 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고 중요한 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부관계가 좋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저도 어머님